세상은 한국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강대국들이 간과한 전략적 재앙.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안보 전략 교수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강의실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중국인 유학생 왕레이 가 경멸적인 실수를 터뜨리며 말을 보탰다. 교수님,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왜 지금까지 자신들을 숨겨왔겠습니까? 에드워드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왕레이 군, 웃지 말게. 자네의 조국이 그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될지도 모르니. 미국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 전략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존 에드워드 교수가 막 강의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버드 안보 전략 과정 강의실에는 유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존 에드워드 교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가 들어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부섰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안보 구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이죠. 에드워드 교수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였다. 왕레이,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강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인 미나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에드워드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 말했습니까? 왕레이가 다시 물었다. 게다가 한국은 늘 외세에 의존해야만 했던 작은 나라일 뿐이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교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칠판에 큰 글씨로 세 단어를 썼다. 오산무, 잠재력 젠자리, 괴물 과유.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강의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대신 지난 수십 년간 국제안보학계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왕레이 군 자네의 그 말이 우연히도 오늘 내가 하려던 이야기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는군.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이미지를 띄웠다. 학생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를 주목했다. 오늘부터 이 강의의 내용은 바뀔 겁니다. 주제는 세상은 한국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강대국들이 간과한 전략적 재앙입니다. 미국인 학생 마크 마크가 즉각 반응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모두는 국제 안보 분야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세계 안보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미나가 물었다. 정확하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일세. 만약 언젠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오늘이 바로 한 국가의 감춰진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한 날이었음을 기억하게 될 걸세. 학생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왕레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럼 시작하지. 우선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주게. 특히 군사력,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말이야. 에드워드 교수는 화면에 커다란 직인이 찍힌 문서를 띄웠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가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얼마나 잘못 평가해 왔는지, 그리고 그 오판이 미래의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게 될 겁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공개할 정보는 극도로 민감하며 내 경력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에드워드 교수가 노트북의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내 중국어와 영어가 섞인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은 장외이민,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이다.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다면 나는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목소리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지치고 무거운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모든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필요하다면 한국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판했다. 왕래이가 비웃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겠습니까? 에드워드 교수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웃지 말게. 자네의 조국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으니.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의 실제 능력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앞서 있다. 한국계 여학생인 미나의 눈이 커졌다.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중국 정보기관의 평가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이 녹음 파일은 8개월 전 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것이네. 마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억제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숨겨야만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군. 장외이민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지. 음성 파일이 다시 재생되었다. 한국은 이 지역의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수천 년간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전략을 만들었다. 과시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까지 숨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에드워드 교수는 파일을 멈췄다. 이번에는 화면에 한국의 방위산업 공장들의 위성 사진과 도표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가 다른 화면으로 넘겼다. 장외이민이 제공한 실제 추정치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했다. 교수님, 이렇게 큰 차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저런 규모의 산업을 숨길 수 있죠? 미나가 물었다. 충분히 가능하네. 민간 기업과 방위 산업을 교묘하게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지. 한국의 여러 최고 민간 기업들은 소비재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최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네. 완벽한 위장이지. 왕래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중국 스파이 한 명의 증언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네. 하지만 그 전에 장외이민의 경고를 먼저 들어보지. 녹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국은 우리의 모든 안보 계산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조용히 강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드워드 교수는 장외이민의 목소리를 멈추고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했다. 거대한 화면에는 각종 무기들과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줄 데이터는 표면적인 재원과 실제 성능의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죠. 교수는 먼저 항공기 데이터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KF-25 해태 전투기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한국의 KF-25 해태는 경전투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 성능은 어떨까요?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기밀 도장이 찍힌 중국 공군의 평가 보고서였다. 이것은 중국 공군이 KF-25의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KF-25 해태는
미군의 F-16과 동등한 전투 능력을 보이며 특정 교전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왕레이가 손을 들었다. 교수님, 아무리 봐도 이건 과대평가입니다. 어떻게 작은 전투기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습니까? 과대평가가 아니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스템 통합과 전자전 능력 면에서 KF-25 혜태는 예상을 뛰어넘었지. 가격은 F-16의 60%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85%에 달한다.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물이야. 다음은 철벽 방패 체얼바이오 5K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영상이었다. 실제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에서 철벽 방패는 3분 동안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다수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해냈다. 보십시오. 철벽 방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수는 이어서 K1A3 전차의 개량 능력, 호위함의 전자전 성능, 국산 방공 시스템의 성공률 데이터를 차례로 제시했다. 모든 데이터에는 예상치와 실제치 두 개의 칸이 있었고 실제 성능은 언제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미나가 물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야. 교수가 답했다. 한국은 자국의 무기 시스템 성능을 대회에 공표할 때 의도적으로 낮춰서 발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네. 국내외의 실제 성능보다 30% 낮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조차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공개하지. 마크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그들의 실제 성능을 모른다는 뜻이군요. 정확하네. 중국 스파이 장외이민의 보고를 계속 들어보지. 녹음 파일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것은 중견 국가의 수치가 아니다.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전투력이다. 한국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땅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는 그 함정에 빠졌다. 에드워드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 분석 자료였다. 이것을 보게. 공식적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은 GDP의 약 2%대를 차지하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중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부분, 예비군 시스템 유지 비용,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의 군사화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실제 군사화 능력은 GDP의 3.5%에서 4%에 해당하네. 왕레이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다. 그래도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전체적인 규모는 차이가 있지. 하지만 전략적 효율성은 다른 이야기일세. 한국은 비대칭 전투력, 즉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네. 정밀 타격, 전자전,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지. 교수는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다. 제목은 주요 국가 군사력 효율성 지수였다. 놀랍게도 한국은 4위에 올라 있었다. 이것은 투입된 자원 대비 전투력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위스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전체 규모는 작지만 그 효율성은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죠. 에드워드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다. 대부분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왕레이조차도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여러분, 국제 안보를 연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노트북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두꺼운 극비탑 SE3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의 표정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한국의 현대전 수행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사이버 전쟁,
그리고 특수부대의 실전 능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띄웠다. 중앙에는 화랑 네트워크라는 코드명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기존의 C4I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네. 이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여 최적의 작전 계획을 제안하지. 다음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다. 가상 교전 상황에서 화랑 네트워크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장면이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전투 데이터와 적대국의 전술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약 82%의 정확도로 적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군의 유사 시스템보다 약 12% 높은 수치입니다. 마크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 수십 년간 전략적 위협에 직면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고, 동시에 민간 부문의 기술을 군사 분야에 빠르게 적용했네. 한국의 최고 디지털 기술 기업들의 AI 연구 결과가 신속하게 군사 목적으로 전환된 것이지. 이어서 교수는 드론 때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수백 개의 작은 드론들이 하나의 생물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공격했다. 이것은 한국의 벌떼 비열 드론 시스템입니다. 드론 하나하나는 저렴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방공 시스템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론 하나가 파괴되면 다른 드론이 자동으로 임무를 이어받죠. 왕레이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기술은 중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기술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 자율적이라는 점이 다르네. 통신이 두절되어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지. 그리고 각 드론의 인공지능이 전투 상황 속에서 학습하고 적응하네.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과의 근본적인 차이야. 교수는 야간 작전 영상을 틀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특수부대원들이 유령처럼 움직여 목표를 점령했다. 이것은 한국 특전사 로케이 스페셜 월페어 건만대 실전 훈련 영상입니다. 그들은 미 해군 네이비 SEAS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둠과 하나가 된 것 같군요. 영상 속 특수부대원들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건물에 은밀히 침투하고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여 제압했다.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교수는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것이 방어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입니까? 강의실은 조용했다.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공격 능력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교수님. 정확하네. 교수가 답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네. 공격받을 경우 몇 배로 되갚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지. 장애인민의 녹음 파일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들의 특수부대와 최첨단 장비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는 과연 한국인들이 이런 수준의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했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에드워드 교수는 작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한국은 더 큰 이웃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켜 왔네. 그들은 더 강한 적을 무력화시키는데 모든 전략적 사고를 쏟아부었지.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전 및 사이버전 능력을 갖게 된 걸세. 왕레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교수님, 만약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한 번도 공개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습니까? 에드워드 교수가 미소를 지었다. 전략적 모호성 스트라테지케 앰비귀이티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나? 한국은 자신의 실제 능력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네. 적이 나의 실제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지. 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비핵적 핵 억제력, 뉴클리알 디테렌시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군. 한국은 어떻게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을까? 교수는 화면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도표를 띄웠다. 도표에는 현무 X와 신궁 H 미사일의 개발 과정과 사거리, 정확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확도야. 현무 X는 미사일은 원형 공산 오차 CP가 불과 1m에 불과하네. 이는 재래식 탄두로도 적의 지휘센터나 핵심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지. 다음 슬라이드에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이미지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SLBM-1세 개량된 킬로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예상 사거리는 약 500km네. 핵탄두는 장착되지 않지만 높은 정밀 타격 능력으로 적의 원자력 발전소나 지휘부를 마비시킬 수 있지. 미나가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래도 핵무기의 파괴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네. 교수가 답했다. 물론 단일 공격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미치지 못하지.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르네. 그들은 수백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이용해 상대방의 핵사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다층 정밀 타격, Multi-Layered Precision Strike 개념을 발전시켰네. 다음 화면에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궤적을 보여주는 극초음속 미사일 데이터가 나타났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늦게 시작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았네. 현재 개발 중인 신궁 H 미사일은 마하 7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불가능하지. 마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핵무기가 없다면 억제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핵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한다면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국의 전략은 비핵적 핵 억제력일세. 만약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은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적의 지휘부와 권력 핵심부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있네. 이것은 핵에 의한 억제와는 다른 형태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억제력이지.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전략적 마비 작전 개념도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적대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네. 이 능력은 사이버 공격, 전자전, 그리고 정밀 타격을 결합하여 상대방의 핵 지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데서 나오지. 왕레이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핵무기 없이 강대국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 반대일세. 여러분은 핵문턱 국가 뉴클리알 트레시홀 스테이트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나. 한국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네. 농축, 재처리 기술과 비플루토늄 기술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지. 단지 실제로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야. 장외이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한국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현명한 길을 택했다. 공격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땅을 너무 얕보았다. 에드워드 교수는 화면을 끄고 강의실의 조명을 켰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탄이 가득했다. 여러분, 한국의 접근 방식은 국제 안보 이론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궁극의 무기가 없어도 강대국과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는 건가요, 교수님? 미나가 물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보여주면 협상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지. 한국은 자신의 실제 능력을 숨김으로써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걸세.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포커 게임에서 히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군요. 정확하네. 이제 장외이민의 가장 중요한 평가를 들어보지.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새로운 비핵 억제 모델을 만들어냈다.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것은 미래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에드워드 교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화면에는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약간 긴장된 표정의 여성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분은 국제분쟁 전문 영국인 저널리스트인 사라 윌슨입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한국의 군사 문화를 취재해 왔습니다. 사라, 학생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영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학생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그저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을 취재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국방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국방 교육 과정을 이수했더군요. 그들의 안보 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라의 화면은 민간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젊은 한국인들 방공호 대피 훈련 장면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매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합니다. 전쟁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일상화되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훈련장에서 본 학생들의 진지함과 체계적인 대응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사진은 국가방어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서울 시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상처럼 준비합니다. 정기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 열리고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방공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저는 테러 단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준비 태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 국가지만 그 이면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국방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전략적 위협이 늘 상존하지만 시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왕레이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웃 국가들이 서울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라가 답했다. 지역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웃 국가들은 한국 모델의 일부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학교에서의 위기 대응 교육, 국가 비상 대응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아직 한국처럼 포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숫자보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된 시민의 비율이 더 많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마크가 손을 들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특별한 것인가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위기 대응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방 훈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사라는 다음 사진으로 한국의 지하 시설과 터널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허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한국 전역에는 전쟁 시에도 정부와 군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도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에드워드 교수가 사라에게 물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두 번 다시는 독재적 통치와 외부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수없이 주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국가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으로 버블티 가게에 앉아 웃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학생들은 모두 국방훈련을 이수했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위협의 그림자 아래 살면서도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말이죠. 에드워드 교수는 사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화상회의를 마쳤다. 강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여러분,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라가 묘사한 것이 바로 한국 군사력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이죠. 위기 대비가 일상과 하나가 된 사회. 그것이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제 왕레이의 얼굴에는 의심이 아닌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다. 미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크는 필기를 멈추고 사색에 잠겼다. 사라와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에드워드 교수는 강의실의 침묵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교단을 가로질러 다시 노트북으로 향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적 준비 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정보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가? 교수는 화면에 중국 국가안전부 내부 평가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다.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일부는 검게 칠해져 있었다. 이것은 장외이민이 유출한 또 다른 문서일세. 중국 정보부가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오판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지. 문서의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된 한 줄이 눈에 띄었다. 한국을 피보호국이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여러분, 이 문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강대국들은 한국을 단지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립적인 전략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죠. 미나가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오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냉전 시기부터 시작되었네. 한국이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는 하위 동맹국으로 간주되었을 때부터지. 이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깊이 각인되었고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네. 교수는 빙산 이론, 아이스백, 테율이라고 적힌 도표가 있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이 도표는 한 중국인 분석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도표에는 거대한 빙산이 물 위로 아주 작은 부분만 드러낸 채 그려져 있었다. 물 위에는 공개된 한국의 능력, 물 아래 거대한 부분에는 중국 정보부가 예측한 실제 능력이라고 적혀 있었다. 중국 정보부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 군사력은 공개된 것보다 약 2.5배 더 크며 특히 사이버전, 전자전, 그리고 반도체 기반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컸다. 마크가 물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20세기의 큰 전쟁들이 끝난 직후부터였네. 그들은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 그 후 한국은 조용히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네. 교수는 장애이민의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단지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본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교수는 음성 파일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지 동맹국으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오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전략적 축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다. 처음에 썼던 오산, 잠재력 옆에 그는 전략적 괴물 스트라티직 먼스타이라고 덧붙였었다. 전략적 오해에서 전략적 괴물로 이제 한국은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땅.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땅 말입니다. 왕래인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다. 미래에 우리는 모든 중견 국가들을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전략적 의도와 실제 능력을 파악해야만 하죠.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미국 없이는 한국은 무너진다는 말이 왜 그렇게 틀렸는지 알 것 같아요. 에드워드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확하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이 되었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전략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교수는 최신 국제 안보 평가 보고서가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다. 이것은 지난달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더 이상 지역 행위자, 리저널 액터가 아닌 전략적 균형자, 스트래지c 밸런스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이제 지역 안보 구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에드워드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우리는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힘은 미래의 많은 중견 국가들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죠. 에드워드 교수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한번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군. 우리는 군사력, 전략, 사회적 준비 태세, 그리고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펴보았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지. 한국은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을까? 강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학생들이 교수의 말에 집중했다. 보통 국가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네. 열병식을 하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최신 무기를 자랑하지.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그렇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지. 에드워드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침묵했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한국의 침묵은 준비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세. 마크가 물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전략은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까? 기만이라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 교수가 답했다. 적이 당신의 능력을 모를 때 당신은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네. 적은 당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지. 즉,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약하게 보이는 것일세. 마크가 물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할 필요가 없네. 한국인들에게는 와호장령, 즉 숨어서 때를 기다린다는 철학이 있지.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택한 걸세. 교수는 천천히 교단을 가로지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무엇일까요? 핵무기를 가진 국가? 거대한 군대를 가진 국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신의 실제 능력을 숨겨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그들을 너무나 얕보았죠. 마침내 왕레이가 입을 열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도 한국을 오해했다는 의미입니까? 에드워드 교수는 왕레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중국도 마찬가지야. 사실 중국은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오해한 국가 중 하나였지. 역사적 관점과 체제 우월에 대한 자신감이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했네. 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도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읽었던 베이징 대학의 논문 기억하나? 제목이 숨어있는 용. 한국의 부상과 주변국들의 전략적 오산이었지. 왕레이는 조용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교수는 전체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안보연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공식 발표, 열병식, 무기 전시회는 종종 실제 능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조용히 준비합니다. 교수는 다시 한국의 전략 분석이라는 슬라이드를 띄웠다. 한국인들에게는 와호장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뜻하죠. 한국은 이 철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깊고 단단하게 힘을 길러온 것입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왕레이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다른 국가나 땅을 얕보는 것, 특히 조용히 준비하는 곳을 얕보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쓰인 단어들 오산, 우산, 잠재력, 젠잘, 그리고 전략적 괴물젠예다 과요를 가리켰다. 세상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의 대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전략적 괴물은 이미 깨어났고 이제 누구도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겁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떠나려 할 때 미나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교수는 문가에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겠지. 한국은 이미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네. 이제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걸세.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을 거야. 확실한 것은 세상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 역시 그 시선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일세. 교수는 마지막 미소를 짓고 강의실을 떠났다. 학생들은 마치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경이로움과 깨달음 속에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왕레이는 강의실을 떠나기 전 미나에게 다가갔다. 내가 틀렸어. 그가 작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 미나가 미소 지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은 그걸 전략으로 쓸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강의실을 나섰다. 마크가 그 뒤를 따랐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한 대학 캠퍼스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오늘 배운 놀라운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은 한국을 그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 애쓰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이 오해했고 그 오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 핵무기는 없지만 그보다 더 정밀한 기술력과 강한 단결력을 가진 나라, 조용하지만 이미 조용히 전략적 괴물이 되어버린 나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였고 겸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대학생들조차 위기 대응에 준비된 나라. 국방 예산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핵문턱 국가라 불리는 전략 강국.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으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